미 방송본을 보면 순자 사태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수는 경수가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모두 앞에서 말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던 순자에게 순자가 다들 어디에 갔냐라고 물었을 때 영호는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영호의 이 말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영호의 말을 통해서 어쩌면 순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두가 대놓고 순자를 공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작은 말들이 모이자 어느 순간 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자 사태가 어떻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에도 이제는 그가 한 그것들은 많지 않지만 순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 미방군이 이제 순자가 누워 있어서 이제 옥순이 다 어디 갔어? 그랬을 때 손을 들거든요. 그때 순자가 물어봐요. 옥순한테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영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에 있던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탁 말을 던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장난삼아 에이 뭐 순자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전체적인 이 분위기 이미 영호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있던 나와 있던 장면이 옥순이 슬쩍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나는 왜 경수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 남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영식이 이제 같이 나서갖고 같이 좀 쉴드를 쳐줘요. 그 순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경수랑 같은 방을 써서 아는데 예, 경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식이 이때 쉴드를 쳤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수를 쉴드를 침으로써 그 경수를 좋아하고 있는 순자도 같이 이제 쉴드를 치는 건데 옥수는 그 사이에 이제 순자를 보면서 저 솔직히 경수님의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왜 그렇게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미세하게 옥수는 경수를 이제 함으로써 경수를 같이 이제 좋아하고 있는 순자를 같이 이제 낮추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식이 나서서 쉴드 한번 쳐주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옆에 있던 영자도 같이 이제 쉴드를 쳐주는 등 영자는 이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좀 방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갑자기 옥순이 치고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한 다음에 나는 경수가 왜 그렇게 좋은지 이해 못한다 라고 하는 등 조금 미세한 낌새는 있었어요. 근데 그 낌새가 전부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지금 현재 옥순, 정희, 영숙 이 3인방이 지금 문제잖아요. 옆에 정숙이 같이 있어요. 같이 웃어요. 즉 뭐냐면 아직까지는 옥순이 그런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장난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정숙도 같이 이제 크크 하면서 웃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상 정숙이 그렇게까지 나서갖고 순자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과열될랑 말랑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호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씩 그 불씨가 미세하게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호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순자와 친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던졌으면 만약에 옆에 있는 영자가 던졌으면 그냥 장난치는 걸 거예요. 둘이 친하니까. 근데 옥순과 친한 영호가 그 말을 던진 순간 이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미방본에서 본 거는 오히려 영호의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가 그냥 장난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호님이 악의를 갖고 말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온 맥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님이 경수님의 매력을 낮추듯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자님이 그 경수님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야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온 그 순간 단순 장난으로만 들리기는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심은 영호님이 이제 악의를 갖고 말했다가 아니라 그 말이 현재 그 분위기에 어떤 작은 힘을 보탰느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미방문은 좀 여러모로 분위기가 조금은 아주 조금씩 요상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옥순이 순자에게 하는 말도 조금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순자님 친밀하게 이제 질투나요? 뭐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순자가 열받아 하니까 그 특유의 귀여워가 또 나와요. 언니 정말 귀엽네요도 아니고 귀여워예요. 네, 실제로 궁금하신 분은 그 위에 유튜브 자막 켜가지고 보시면은 또 귀여워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막 순자가 열받아 하면서 옥순이 무릎을 탁 쳤을 때 귀여워?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반말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 반말이 들어가요. 왜 열받아? 라고 한다거나 아주 조금씩 네, 이 미방문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위험할랑 말랑하는 그 느낌이 미세하게 납니다. 자 다음에는 또 탐정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법한 것들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왜 순자여야 했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대상이 꼭 순자가 아니더라도 순자처럼 뭔가 누군가에게 조금 돋보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막 경수와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다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옥순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요. 그 미세한 감정의 기류를 읽고 누군가가 조금 티네? 누군가가 조금 달라 보이네 라고 했을 때
부씨가 확 끌어올 수 있는 기류가 있고, 이미 옥수는 미세하게 순자에 대해서 질투나요? 아니면 뭐 왜 경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수의 어디가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순자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시야를 좁히게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긴 해요. 정말로 옥순이 그런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다만 이때까지는 이제 정숙도 같이 이제 크크 하면서 이제 순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장난스럽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봐서는 여태까지 이 미방문 때 기점으로는 그때까지는 이제 끌어오른 것 같진 않고요. 자, 두 번째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그러면 이제 순자도 저번에 매니아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딱딱딱 할 것이 아니라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들이받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상황을 공유해서 내 편을 확보하고 상대 또한 뒷담화처럼 이제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보이게끔 역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됩니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추궁하지 말고 그냥 상황만 간접적으로 여기 뭐 숙소 좀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의도치 않게 이런 말 들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 대한 저희 생각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러면 결국 옥순이 했던 그 방법을 순자도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옥순 버전 2가 되라고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최소한 내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즉 담담하게 상황만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방법은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정말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저도 비슷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계 정치로 대응하는 순간 결국 나 또한 그들처럼 된다. 왜냐면 순자가 궁극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건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모습이 약간 과해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그 순수한 만큼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에 나가갖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있는 그대로 배시지 웃고 막 2시간 동안 이제 막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 누군가 있어서는 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옥순처럼 이제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좋아하냐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성을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방송에서는 데미지를 너무 심하게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순자님께는 당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뭉쳐갖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항의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거야. 기록이 안 남은 거예요. 순자님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옥순이 했던 행적과 순자가 했던 행적을 이제 제3자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기록을 만드는 것부터 되게 좀 막막했던 느낌이라서 자, 그 다음으로는 또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옥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자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관계 정치에 이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옥순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순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이지 않을까. 먼저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리면 옥순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방송사에서 나온 내용이 단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식이 경수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옥순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사실 잘 들어보면 옆에 있는 영수도 그렇고 영식도 그렇고 순자, 영자 모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옥순의 그 말에 대해서 꼭 동의하진 않아요. 즉 순자가 옥순의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마음에 안 들고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영식이나 영자 또한 같이 타깃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영식은 더 크게 타깃이 되어야겠죠. 대놓고 이런 식으로 경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요? 옥수님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면 말이죠. 계속해서 영식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웃으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말 속에 뼈를 이제 담아서 던지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사실 순자보다는 영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순이 영식을 이제 내버려 두고 순자를 이제 택한 이유는 영식이 건드리기도 어렵고 내가 이 사람을 건드려도 괜찮겠다. 내가 얘를 건드려도 누군가는 날 제지를 하지 못할 거야. 경수는 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제지가 들어오네. 그럼 경수를 내버려 두고 순자로 좁히자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만약에 이와 같은 해석이 만약에 정말로 옥순이 순자를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그 동기 추적이 사실이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뭐냐면 어쩌면 옥순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을 타깃했다기보다 내가 만만한 사람을 타깃한 게 아닐까. 그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건드려도 뭐라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요. 이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해석이 안 되고 영식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로 방송상에서 난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시다 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끼고 있는 옥순의 그 행동들은 적의를 갖고 즉 적개심을 갖고 이렇게 했다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너는 우리한테 말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순자가 타깃이라 한다면요.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지금 정희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다 조금씩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누구냐?
영식과 잘 되고 싶다. 나는 뭐 누구랑 잘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화제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자 경수에게만 좁혀져야 돼요. 근데 잘 보면 이때도 영식도 슬쩍 얘기하죠. 슬쩍 얘기하고요. 그리고 뭔가 순자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보다 우리 각자 잘 되자는 느낌이 가까워요. 그리고 너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다 같이 면이 됩시다라고 해도 너는 뭐라 말 못할 거잖아 라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적개심을 갖고 얘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이 건방진 것 이것은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심이 있고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된다면요. 반대로 순자 입장에서는요. 너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라고 한다면 어쨌든 붙는 거예요. 지금 옥수는 정말 순자가 자기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옥순이 이 방송상에서 미방본에서 나왔던 그 부분도 귀여워를 시전하거든요. 그 귀여워의 의미는요.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우 귀여워 딱 그 느낌이 더 가깝지 않을까? 전 현재까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옥순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처신을 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하며 본인 또한 언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행동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순자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되게 얕잡아 보이게 되는 아니 인간적인 모습이 왜 얕잡아 봐야 되냐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꼭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말려 들어가게 돼서 우습게 여기게 되었고 무시당하게 되었고 좀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닐까라고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한 번쯤 겪어봤고 그 부분을 이번 사태가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옥순이 이제 경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좋은 남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순자까지 같이 내려치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조금 과잉 해석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식적으로 이제 순자님을 내려치려고 경수님 얘기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긴 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서 말하면요. 결국 그 사람의 선택과 감정도 함께 낮춰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옥수님이 경수님을 말한 내용이 결국 순자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 라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는 옥순의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진짜 만만해서 이 순자를 건드린 거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만했다는 이제 인격적으로 낮춰봤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순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 문제를 바로 크게 만들고 이 일을 제기하기보다 참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영신이처럼 바로 반박하거나 제지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보다 순자처럼 감정은 상하지만 참고 지나가며 무엇보다 경수처럼 지킬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의 화살이 더 쉽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영식이나 영자가 똑같이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느낌을 풍겼는데 타깃이 되지 않은 이유와 순자가 옥순의 말에 안 말려들었거나 옥순이 순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타깃이 되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은 이제 거의 대놓고 반박을 했죠. 그리고 영자도 순자 옆에 있으면서 은근슬쩍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자의 멘탈을 이제 케어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영자 또한 잘 보면요. 할 말이 있으면 조곤조곤 조목조목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영철이라든가 영수한테 크게 밀리지도 않고요. 반대로 순자는 이미 경수와의 감정선 때문에 눈에 띈 상황이고 반격하기보다는 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의 말에 오르기 쉽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순자가 이제 제3자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상황 공유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공유하는 건 필요할 수가 있죠. 다만 내 편을 확보하고 상대를 뒷담화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자는 식으로 가면 결국 나도 상대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을 되돌려주는 형식이지 않을까요? 결국 나도 상대를 똑같이 프레임 안에 넣게 되는 관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상황 공유는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이 공격의 프레임으로 받아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상황을 공유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소문을 만들거나 제가 당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을 공유했던 그 사람이 나의 편이라고 믿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처음에 소문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전 직장에서 이게 공유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계 정치를 대행하면 이제 똑같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순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핵심은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똑같이 만들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공격으로 받아치니까 어느 순간 그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 몸에 달라붙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저 또한 겪었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겪은 현실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으면 지금처럼요 언젠가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그 닫힌 사회에서 나가게 돼서 외부로 공론화가 되는 순간 적어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고 늦게라도 상황이 사필 규정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좋죠. 세 번째, 당사자에게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이 반복되면 불편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공식화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타겟이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들 속에서 조금씩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과한 사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순자가 경수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튀는 행동으로 보였고 그때부터 작은 농담과 평가가 붙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닐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군가가 튀어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말의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공격하는 그 순간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볍게 보는 순간이 더 무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말해도 되겠네. 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반박할 수 없겠지. 이렇게 한 사람을 가볍게 보는 순간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